국민대학교 글로벌 인문지역 대학장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시를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맥문제 시인의 시집 물고기에게 배우다를 골랐습니다. 네. 오래전부터 책꽂이에 꽂혀 있었는데 오늘에 소개를 하게 되네요. 네. 그동안 물고기에게 배울 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맥문제 시인은 좋아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오래전에 먼 길을 움직인다라는 시집으로 출발해서 물고기에게 배우다 최근까지 조용하면서도 또 의미 있으면서도 깊이 있는 시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물고기에게 배우다부터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게요. 물고기 가만히 쳐다보다 보면 배울 게 많이 있죠. 특히 저 깊은 물속을 유영해 가는 거 보면은 참 달라도 너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 있을 겁니다. 시 먼저 읽고 말씀드릴게요. 예. 물고기에게 배우다. 개울가에서 아픈 몸 데리고 있다가 무심히 보는 물속. 살아온 울타리에 익숙한지 물고기들은 돌덩이에 부딪히는 불상사할 한 번 없이 제 길을 간다. 멈춰서서 구경도 하고 눈치 보지 않고 입 벌려 배를 채우기도 하고 요요히 간다. 길은 어디에도 없는데 쉬지 않고 길을 내고 낸 길은 또 미련을 두지 않고 치운다. 즐기면서 길을 내고 낸 길을 버리는 물고기들에게 나는 배운다. 약한 자의 발자국을 믿는다면서 슬픈 그림자를 자꾸 눕히지 않는가. 물고기들이 무수히 지나갔지만 발자국 하나 남지 않은 저 무한한 광장에 나는 들어선다. 이 시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아픈 몸을 이끌고 가만히 물속을 바라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물고기들은 물속 어디에도 부딪히지 않고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자유롭게 오갑니다. 어디에도 길이 없는데 쉬지 않고 길을 내고 또 낸 길은 미련 없이 버린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서 이 즐기면서 길을 내고 낸 길을 버리는 물고기들에게 나는 배운다고 시인은 노래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만든 길에 미련을 갖기 쉽죠. 네. 그리고 길은 하나밖에 없다고 믿기 쉬운데 물고기를 보면서 없는 길을 즐기면서 내고 또 자기가 낸 길들을 미련 없이 버리기도 하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물고기에 배울 것이 참 많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길만 있는 게 아니란 얘기죠. 수없이 많은 길들이 있을 텐데 우리는 하나의 길인 줄 알고 걸어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참 좋은 시입니다. 물고기에게 배우다. 길 하면은 아무래도 루신의 에피그램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루신이 고양이라는 소설에서 한 유명한 얘기가 있죠. 길은 본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다. 없었던 길도 많은 사람들이 오가다 보면은 길이 된다. 또 이 맥문제 시인 식이라면은 그 길도 아니다 싶을 때는 버리는 게 또 용기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게 이 시집의 표제작 물고기에게 배우다라는 그 작품이었습니다. 네.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늘 그러기 쉽죠. 자기가 걸어온 길에 집착한 나머지 다른 길은 보이지 않거나 또는 새로운 길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것도 하나의 그 자신에 대한 집착이 낳은 무모한 고집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첫눈이라는 시집 골랐습니다. 아직 첫눈다운 첫눈이 오지 않았어요. 그죠? 네. 올해는 꽤 눈이 인색한 것 같죠? 눈이 올 만도 그렇습니다. 한데. 근데 첫눈이라는 시는 어느 가난한 젊은 부부의 얘기와 함께 시작됩니다. 들어보시죠. 야근 끝내고 돌아오는 남편을 맞기 위해 사택 골목 어귀에 다소 곳이 서 있는 새색시의 스웨터 사이로 새글새빵 연탄이 꺼지고 으슬으슬한 저녁 이것 좀 먹어봐. 불쑥 방문을 열고 비지찌개 한 그릇 들여놓는 옆방 할머니의 메마른 손 사이로 신호등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동안 하늘을 따서 입에 넣고 제잘거리는
횡단보도 건너편의 아이들 얼굴 사이로, 오래된 앨범에 끼워진 중국집 배달을 나갔다가 덤프트럭에 깔려 죽은 불알 친구 동석이의 오토바이 사이로, 하여간 굶지는 마라. 뭘 해도 몸이 성해야지. 식당에 일 다니는 막내 고모님의 늦은 저녁 전화 사이로, 몸 달궈 들이박는 저 눈물. 이랬습니다. 네. 첫눈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새색시의 스웨터 사이로, 그리고 옆방 할머니의 메마른 손 사이로, 음. 횡단보도 건너편의 아이들 얼굴 사이로, 트럭에 깔려 죽은 불알 친구 동석이 오토바이 사이로, 그리고 식당에 일 다니는 막내 고모님의 늦은 저녁 전화 사이로, 몸 달궈 들이박는 저 눈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눈이 내리는데, 눈이 뭐 공평할 거 아닙니까? 근데 시인의 시선에 잡힌 첫눈의 모습은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풍경, 또 아픈 풍경 사이로 떨어지는, 몸 달고 들이박는 눈물로 보이는 것 같네요. 이게 음. 시인의 눈에는 첫눈이 몸 달고 들이박는 저 눈물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첫눈이라는 똑같은 그 기상 형상을 두고서도 전혀 다른 식으로 시인은 읽어내는 거죠. 첫눈이 더러운 것을 덮는다거나 순백의 순결을 얘기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이미지로 떠올릴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이 시인에게, 또 고통스러운 사람들에게, 비극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애정의 눈길을 거두지 않았던 시인에게는 첫눈마저도 이렇게 아프게 살아온, 힘겹게 살아온 사람들을 위한 뜨거운 눈물로 와닿았던 모양입니다. 이게 첫눈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첫눈은 어떤 이미지로 다가올지, 이 맹문재 시인의 첫눈 읽으시면서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어떨까 싶네요. 네. 그리고 등잔불 아이들이라는 시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만은 시인들에게는 특히 어린 시절의 기억, 추억들이 시쓰기의 기본적인 바탕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문학하는 사람들이나 예술하는 사람이 특히 그렇죠. 어린 시절의 경험이나 기억들이 오랫동안 힘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맹문재 시인에게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등잔불 아이들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들은 겨울바람이 앞산을 온통 꽝꽝 얼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등잔불 앞이기에 무서워하지 않는다. 등잔불이 타오르는 저 문지방 너머 앞산에 창꽃이 피고 삼버지 새까맣게 익고 살구꽃이 나비처럼 날리는 것을 본다. 병아리들이 뒷뜰을 개울물처럼 바쁘게 뒤지고 덕석을 벗은 소가 자주 밤꽃을 뒤흔드는 것도 본다. 그리하여 겨울바람이 자꾸 문풍지를 흔들어도 아이들의 말장난은 화로 속의 고구마처럼 익어간다. 살무사에 물릴 뻔한 일이나 장날마다 도지는 아버지의 주정이 간장에 부침개를 찍어 먹듯 즐거워지는 것이다. 할머니로부터 들은 아기 잡아먹는 호랑이 얘기를 숭늉처럼 마실 때쯤이면 등잔불은 언 강물을 문 앞에 갖다 놓는다. 아이들은 그 강을 밟고 동구 밖으로 나가 밤기차에 올라 연애 편지를 쓰는 도해지의 청년과 처녀가 된다. 아. 등잔불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도해지로 떠나서 연애 편지를 쓰는 청년과 처녀가 됐다고 얘기를 하네요. 네. 근데 이런 그 이야기의 풍경 속에서 자라난 사람들의 정서적인 풍경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참 많이 다르겠죠. 겨울바람이 차갑게 부는 이 밤에 등잔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등잔불 앞에서는 무서울 게 별로 없어요. 등잔불 너머로 벚꽃도 피는 것 같고 살구꽃이 나비처럼 달리는 것도 보입니다. 그리고 화로 속에 고구마를 넣어서 익히면서 온갖 이야기들을 나누는 거죠. 네. 들려주고 들려주기도 하고. 저는 눈에 선합니다. 이런 장면들이 동무들 모여가지고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지금 생각한 뻔한 얘기들을 그렇게 오랫동안 주고받았었죠. 예컨대 살무사에 물릴 뻔한 이야기, 누가 어쩌지 했다더라. 그리고 장날만 돌아오면은 아버지 술주정 때문에 힘들어하던 이야기들.
그리고 할머니에게 들은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이야기들. 그러다가 새벽이 오고 그러면서 자라고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연애 편지를 쓰는 도예지의 청년과 처녀가 되어서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짤막한 시 한 편에 깔끔하게 정리를 해 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야기의 전통 속에서 살아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가 각별하지 않은가 싶기도 하고요. 계단 밟기라는 시도 제 눈길을 끕니다. 아마 도예지에 올라와서 그럴싸한 집에 살았겠습니까? 다 어렵게 살다가 또 어렵게 연립주택 그 세를 살든 어떻게 월세를 살든 하면서 삶을 이어갔겠죠. 네. 그 장면들이 조세희의 난소공의 여러 그 문장들과 함께 떠오르는데요. 한번 볼까요? 계단 밟기라는 시입니다. 나의 하루는 계단 밟기로 시작된다. 연립주택의 낡은 계단을 조심조심 밟고 내려가 한참을 걸어 새로운 계단에 도착해 한 칸씩 밟고 올라가 표를 끊는다. 다시 계단을 밟고 내려가 지하철을 타고 얼마쯤 지나 갈아타기 위해 또 다른 계단을 밟는다. 마침내 도착한 역. 나는 다시 계단을 밟고 내려가 난쟁이들의 광장에 들어선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귀가 먹먹하다. 눈이 침침하고 발바닥 울리는 소음에 숨이 막힌다. 내가 동경했던 요양소들, 감탄했던 계곡들 보이지 않는다. 어서 벗어나리라. 벽돌 같은 마음으로 터널을 지나가지만 갖출 수 없는 자격증에 새삼 주눅드는 것이다. 나는 용기를 가지고 계산한 적이 있다. 한 칸씩 오르내리는 것보다 두 칸씩, 아니 그 이상 밟는 것이 즐거운 일이라고. 재활의 발판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그러나 터널 속의 딩구는 낙엽에 불과하다는 것을 물 마시듯 깨달았다. 내가 뛰어넘으려는 것이 계단 앞에서 질주하는 이자들에 탑승하지 못하면서 그들의 매연과 클렉슨 소리와 속력에 중독될 뿐이라는 것을 나는 인정하고 만 것이다. 난쟁이들의 광장으로 가는 동안 밟는 거미줄 같은 계단들. 나는 어쩔 수 없이 편지 봉투에 우표를 붙이듯 한 칸씩 천천히 오르내리며 발목을 단련시키는 것이다. 이 시도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계단을 오르내다 보면은 뭐 그럴 때 있죠. 두 칸씩 세 칸씩 뛰어 올라서 한꺼번에 목적지 도달하고 싶기도 할 텐데 우리 시인은 오르내리면서 난쟁이 광장들을 만나곤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개의 그 연으로 이루어진 시 형식인데 제 설명보다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읽으시면서 그 행간을 들여다보는 게 훨씬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한 편 더 보겠습니다. 한 그루의 나무를 위하여입니다. 올해도 벌써 다 지나가는데요. 나무들은 어떻게든 나이테를 두르면서 자신의 무늬들을 갖춰갈 텐데 우리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한 그루의 나무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는 것도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볼까요? 네. 나의 시가 한 그루의 나무만큼만 살았으면 좋겠네. 플라스틱, 스티로폼, 시멘트 말고 소나무, 참나무, 느티나무처럼 창창하게 살았으면 좋겠네. 나의 시가 발표되기 위해서는 수십 년은 살았을 한 그루의 나무가 베어질 것이네. 그 나무만큼 나의 시가 사람들의 가슴에 들어찼으면 좋겠네.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안경이 되고 신발이 되고 부엌칼이 되었으면 좋겠네. 나의 시가 한 그루의 나무만큼만 살았으면 좋겠네. 네, 이런 시입니다. 예, 시가 발표되기 위해서는 수십 년을 살았을 한 그루의 나무가 되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시가 다른 사람들의 가슴 속에 꽉 들어찼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시 한 편이 사람들의 이정표가 되었으면 좋겠다. 신발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무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이 흉기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는 북돋는 힘이 돼야 할 텐데 많은 경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또 한 해를 보내면서 말로 먹고 사는 저인지라 제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을지 아하하. 백문제 시인의
한글의 나무를 위하여를 읽으면서 새삼 생각하게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편만 더 봐도 될까요? 예. 엘리베이터를 오르며라는 시인데요. 이 흙을 잊고 사는 우리들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현주소는 어딘지를 생각하게 하는 시입니다. 한번 보죠. 흙과 멀어질수록 출세한다. 국정교과서에 적혀있고 텔레비전이 연일 보도하고 예고편 영화에서 대대적으로 알린다. 흙을 버릴수록 돈을 번다. 카피라이터는 이 원리로 카피를 쓰고 영화 감독은 엑스트라의 옷을 벗긴다. 흙을 무시할수록 아름다워진다. 세련된 사랑을 할 줄 알고 합리적 관계로 매출액을 산출한다. 재선을 노리는 정치인이나 국밥집 아주머니나 주저하지 않고 인정한다. 흙을 멀리할수록 유용하다. 지정된 층으로 예외 없이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처럼 삶이 보장된다. 먼지 하나 일지 않는 아파트 광장에서 차들이 클렉슨을 울리며 동감한다. 흙에 무관심할수록 오래 산다. 죽음이 겁나 봉분을 올리고 비석을 높인다. 생명의 근간인 흙을 멀리할수록 출세하고 돈도 많이 벌고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흙을 멀리할수록 유용하고, 그리고 흙을 멀리할수록 오래 산다라는 미신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그리고 흙을 무시해야만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바로 고층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에 빠져서 헤어나올 줄 모른다고 시인은 생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참 흙 밟아본 지 오래됐죠. 흙 냄새 맡은 지도 오래됐습니다. 시멘트에서 시멘트로, 그리고 엘리베이터로 솟구치는 그런 삶만 살아와서 그런지 아마 이건 제가 보기에는 흙을 무시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어떤 저주의 언어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 흙 무시하고 그렇게 출세해봐라. 돈 많이 벌어봐라. 여러분이 어떤 보상으로 돌아올지 한번 똑똑히 지켜보리라. 이런 목소리를 들을 수도 있을 듯합니다. 네, 이런 준엄한 경고가 느껴지네요. 예. 알겠습니다. 맹문제 시인의 시집 물고기에게 배우다. 오늘 교수님 좋은 시집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